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최대의 항구 도시. 화려한 마천루들이 하늘 가득 채우는 그 틈을 비집고 언제나 그렇듯 말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산의 어제와 또 오늘을 잇는 원도심으로의 여행. 그 길을 떠나봅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잠시나마 쉼표를 찾아가는 여행.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산 원도심 여행. 그 시작은 중앙동에서 시작되는데요. 지금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에 만들어진 일종의 테마거리인데요. 40계단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피난 시기에 부산의 사람들의 그런 어른들의 삶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종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일종의 테마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 부산의 경제와 문화 그 중심에 있었던 중앙동. 그러나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전쟁의 아픔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곳 또한 바로 이곳입니다. 세월은 흘러 비록 옛 시절의 기억들이 희미해졌다 해도 이곳에서만큼은 아득했던 그 시절로의 시간 여행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는 지금 40계단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한 50m 왼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왔죠. 그러니까 역전대화제가 나면서 이 주변의 일대가 다 불에 타면서 거리를 새로 정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40계단도 이쪽으로 이전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념비 뒤쪽에는 보면 이렇게 이제 경상도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어요. 40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하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게 박재영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고요. 그 당시 부산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피난 시절의 아픔을 또 노래했던 그 이야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또 아코디언, 악사가 있죠. 바로 여기가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나왔던 그 장소죠. 여기 이렇게 앉으면 자 뒤에서 박재원 선생님의 경상도 아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자리에서 부산역이 다 보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건물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앉아서 피난 시절 헤어졌던 가족들을 기다렸고 그리고 여기서 열렸던 그 구호 장터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전쟁을 피해온 사람들의 터전. 헤어진 가족들을 위한 상봉의 공간. 피난살이의 눈물과 재회의 기쁨이 교차하던 이곳은 세월이 흘러 이젠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4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이제 부산 역전에서 먹고 이제 여기 찾아온 거예요. 빨리빨리 보고 이제 거제도로 가야 돼. 또 거제도 가셔야 됩니까? 거제도로 가야 돼. 네. 여기 보시고 여기 위쪽으로 가면은 그 벽화골목도 있어요. 여기가 인쇄골목인데 일대 인쇄골목인데 부산 전국에서 제일 알아줬던 인쇄골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인쇄업이 거의 사장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계속 불러들이기 위해서 벽화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벽화들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예. 시간이 충분하니까 네. 곳곳에 보고 가야 되겠어요. 네. 달아보세요. 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삶을 옮겨놓은 40계단은 인쇄골목으로 유명한 동강동으로 이어집니다. 행정지명보다 인쇄골목이라는 별칭이 더 유명한 이곳. 한때는 200여 곳의 크고 작은 업체들이 몰려 있었다고 하니 인쇄골목이라는 이름이 괜히 얻어진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인쇄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실 뭐 옛날에는 다 종이 신문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문하면 인쇄, 인쇄하면 신문 이렇게 아마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인쇄골목에 지금 만들어진 벽화 중에서 여기 이 벽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쇄골목과 어울리는 벽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거랑 또 이렇게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뒤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뭐 그 당시 저도 집에 있는데요. 저도 교련 마지막 세대인데 저렇게 교련복 입고 이렇게 배달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이야 가히 디지털의 시대라 할 만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종이신문이 대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인쇄업은 경제의 중심에 있었고 그 한가운데 바로 이곳 인쇄골목이 있었던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골목의 영화도 차츰 빛바래졌지만 거리 가득한 벽화들은 옛 시절의 명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문 사장님. 아이고 예 맞습니다. 아,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예예. 인쇄골목의 산 증인이라고. 아이 제가 뭐 들어가지고. 가짜는 말 정말 예.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쇄계통의 발돋은 지가 1964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동 저기 제가 현대극장 뒤에 가면은 지금도 그 인쇄소가 있고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해가지고 68년도 이제 군대 갔다가 다시 또 그 회사 복직을 했어요. 하다가 제일인재라는 저 중무동에 제일인재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83년도부터 이 동네를 오게 됐어요. 그때는 돈 좀 많이 버셨어요? 그때 그때는 진짜 돈 벌었습니다. 그때는 돈 벌었고 지금은 네. 모르겠. 지금은 내가 보니까 영 좀 그렇네요. 그게 이제 우리 인쇄계통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다른 쪽도 다 그런 그 추세에 가는 것 같아요. 바쁘게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 그들의 값진 땀방울을 걸음 삼아 아마도 수많은 책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겠죠. 하면서 쫙 이제 어디 모임에 갔다 오다가 쫙 제가 이제 이 골목을 쭉 이렇게 걸어와 봐요. 일부러. 네. 저 인쇄소 지금 반미를 뭘 하고 있네. 옛날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겨울철 되면은 우리 업종으로서 이제 성수기니까 예. 쫙 보면 불이 탁 이렇게 소리 들어가면 나도 기분이 여기서 좋은 기라. 예. 불을 꺼 있는 것보다도 불이 꺼져 있으면은 저 일이 없다. 참 옛날에 그런 생각에 저 불이 이왕이면 불이 깨져서 기계가 방방 돌아가는데 기분이 좋다.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불이 안 꺼지고 계속해서 인쇄기계들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전국에서도 손꼽히던 부산 최대의 인쇄골목. 비록 옛날의 명성은 추억으로 남았다 해도 그 시절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아직 그 자리 그대로 남았습니다. 길은 좁다란 골목을 따라 다시 이어집니다. 한 발 한 발 느릿한 걸음을 옮기며 여행지의 숨겨진 속살을 발견하는 재미를 덤으로 얻어가는데요. 그 길 끝에 이른 곳은 바로 대청동 기상관측소입니다. 무려 100여 년 동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산의 역사지요. 이제 여기가 복병산에 있는 기상관측소 건물입니다. 원래 이 기상관측소 같은 경우는 1904년인가 보수동에 있던 게 33년에 이쪽으로 이전해 왔어요. 그래서 건물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배 모양입니다. 선박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을 보시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맨 위에는 선장실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1904년 일본 기상대 임시추구소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관측소. 지금도 여기는 기상청의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동네로 2004년인가 이렇게 기상청 건물이 옮겨갔지만 여전히 여기서 기상청, 기상 관측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 100여 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을 비롯해 남해안의 기상 관측이 이루어져 왔던 이곳은 지금은 부산 지역의 기상 관측 업무만 담당하며
그 역할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근대 양식 건축물로 그 원형이 이만큼 온전히 보존된 곳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청동 관축소는 2001년 부산의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 지금 온전하게 이렇게 남아있죠. 예. 이게 이렇게 올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처리가 돼 있어요. 작은 창밖으로 부산의 전경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행자는 그 모습을 모른 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여기 부산 시내가 다 보여요. 물론 이제 원도심 쪽이 다 보이는데 앞쪽에 용두산이 있고요. 저쪽으로는 부산 항해모스, 부산대교, 신선대, 영도, 그리고 저기 송도까지, 그리고 천마산. 공간은 때로 타임머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100여 년 전의 시간을 더듬어 짐작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옛 시절의 흔적을 찾아간다는 것은 시간 여행자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은 거겠죠. 어느덧 봄. 사람들의 발걸음도 어느새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계절은 여행자에게도 아주 반가운 계절이죠. 그리고 맛있는 냄새를 찾아가는 것만큼 경쾌한 길은 없을 겁니다. 냄새가. 출출해진 허기를 달래러 도착한 곳.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이 맞던 부산. 양국의 문화가 서로 만나는 교차로이기도 한데요. 음식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いやいやスペシャルやからねカレーの中にコロッケが2つ乗るようにだからエビスペシャルだったらエビとコロッケスペシャルメニューが、コロッケ半の違い。あ、そうですね。それともコロッケが有名じゃないです。あいやいやいや有名でしょ。はいそうです。はい コロッケでお願いしますね。はい 요리 고수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중앙동 일대. 이곳 또한 그런 곳들 중 한 곳인데요. 전통 일본식 카레와 크로켓이 입소문을 타면서 식사 때가 되면 늘 빼곡하게 자리가 채워지곤 하죠. まあたっちゃんとかいうちゃんつけましたよねそんなんで私がそしたら昔からケンちゃんで。そうですはいはいはいそんなんでケンちゃんって言われるからそしたらもう社長のカレーですね。はいはい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 향긋한 카레, 고소한 크로켓 냄새로 후각부터 자극하는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コロッケスペシャルお待たせしました。はいスペシャルどうぞ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요리라고 모두 다 같은 것이 아니듯 맛있게 먹는 방법 역시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카레와 달걀, 크로켓의 3박자에 그 숨은 뜻이 있습니다. 매우면 계란 풀어서 먹고. 맵지 않으면 조금 먹고 도중에 계란 해줘서 식사 두 번 그 즐겁게 식사해.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카레만 먹고 혹시 좀 매우면 여기 있는 계란을 풀어서 먹으래요. 그리고 맵지 않더라도 먹다가 계란을 풀어서 먹으면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기대를 안고 첫 술을 떠보는데요. 주인장의 친절함과 요리사의 정성이 더해져 식도락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여정의 피로를 씻어주는데 손색이 없는 맛. 감사의 마음이 절로 우러납니다. 沙織ちゃん、すんちゃん何食べるかな。ご飯です。 가죠? 오이시です.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로케가 はい 한국의 고로케가 違うんですからそれであ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곳의 주인장은 10년 전 일본 교토에서 부산으로 건너온 겐지 씨 부부.
부산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プサンの今10年ぐらいですか？ 10年10年ぶり、あ、10年ぐらい。はいどうですか？プサンの暮らしとかは。いやいや僕はもう釜山が大好きで、はい。だから全然もう楽しい毎日がはいそんなんでね、はい。まあ、お客さんもねまあ、よく来てくれはるしね、ありがたい、ほんまに感謝で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ほんまにと言って本当にまた関西弁でしょ。で影じこの店はどうですか？今景気とかは。네, 지금おかげさまで손님이 많아서.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었습니다. 손님들 덕에 잘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부산과 2回目の第二の人生。第2のはいはいはい 제2의 인생. はいはいはいはい。でまあ家内と一緒に。はい。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크고 작은 골목들이 맞닿아 있는 부산 원도심 여행. 한적하게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보수동 책방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보수동 책방골목이고요. 요 뒤에 이제 보수산이 20년대와 30년대 야학과 천막학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통학로도 있었고, 여기 아래쪽에 부평시장과 국제시장 일대는 다 일본인들이 살았던 전용 주택가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버려졌었고,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 부산에 피난을 왔던 지식인들이 먹고 살려고 팔았던 책,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잡지류, 보물상이 수거한 만화책, 뭐 이런 것들이 흘러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헌책방 골목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르곤 했던 곳. 헌책을 사고 팔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쌓아가던 그곳이 바로 이곳 책방골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찌 지냈습니까? 그냥 어떻게 요즘 좀 어떠세요? 경기가요? 경기 힘들죠. 네. 요즘 뭐 사람들 많이 찾는 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인문학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당장에 식구들끼리 이렇게 관광 와가지고 네. 느낌이 좋은 거. 그래서 그런 느낌 책을 이제 충동 구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충동 구매. 네, 책들을 내용으로 파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어떤 손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는 항상 좀 눈에 잘 띄는 책 위주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진열을 해놓고 있어요. 가게에서 좀 뭐 숨겨놓은 뭐 보물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좀 뭐 가치 있는 책, 쉽게 보지 못하는 책, 뭐 그런 거 혹시 뭐. 그거는 일단 박물관 가야 되고 서점에서 일단 서점 주인이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책들이 조금 준비가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가지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서점 주인한테 느낌이 좋은 책. 자, 일단은 네. 귀한 책들이 이렇게 좀 랩핑을 싸놓지 이렇게. 요새는 중국 공산당의 토지 정책에 관한 자료. 이거 사학 전공 네. 하신 분이 저번에 강원도에서 오셔가지고 난 하는 말이 이 중국에도 이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다 묻어버리고 하셨어. 그러니까 책이 지금 보관된 거는 나도 이게 부산에 계신 분한테 책을 이렇게 수급을 받았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이런 책이 거의 안 남았어요. 이건 그나마 조금. 근데 보존 상태가 되게 좋네요. 보선은 헌책방에서의 숨은 보물찾기는 계속되는데요. 금액도 오래됐다고 비싸게 받으면 손님들한테 욕 들어요. 오래된 책들을 꺼내며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러다 운이 좋으면 누군가의 시간과 마주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다 갔나 봐요. 12월의 첫날. 층층이 쌓인 책무덤 사이. 보석 같은 시공간의 여행. 자, 앞으로도 뭐 많은 분들이 보수동을 좀 찾아서 실질적으로 좀 구매도 좀 일어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추억도 사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원도심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영화국제시장 이후로 좀 많이 유명해졌죠, 더. 네. 저희 이제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만 쭉 이렇게 국제시장이었어요. 여기가 원래 이제 일제시대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인들만 살았던 그런 전용 주택가였고 45년도 8월 달에 아마 부산이 폭격을 미군으로부터 3번 정도 맞았어요. 그때 여기를 목조 건물이니까 불이 나면 다 번지겠죠. 그래서 한 블럭을 뜯어버린 데가 공터로 남으면서 이제 해방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국 집회, 그러니까 뭐 공산 계열이라든가 그쪽 사람들이 이제 시국 집회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여기 이제 시장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국제시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국제시장은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전시 물자들을 팔기 위해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로 자연스레 형성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국제시장을 아무리 오셔도 다들 옆에 뭐 영화 국제시장 이후로 꽃분이네만 이렇게 촬영을 하고 가시고 저기만 보고 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준공 기념비가 있죠. 국제시장 대화제가 1953년 1월에 있었어요. 이제 1월에 있었고 여기 이제 근처에 춘향원이라고 하는 가게에서 이제 불이 나면서 그 당시 이제 강한 바람을 타고 여기 전체가 다 전소당했습니다. 그때 아마 한 4,600세대인가 이상 장사하셨던 분들이 가게를 다 잃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부터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해서 그때 다시 일어나는 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준공 기념비를 만들었죠. 다들 바로 옆에 있는 꽃분이네는 아시는데 뭐 여기 준공 기념비는 또 모르니까 좀 그런 씁쓸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미로 같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수천의 점포들. 그 중에서도 꽃분이네는 영화 한 편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늘 여기서 사진 찍는다고 아마 여기 사장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예. 이웃 가게 역시 꽃분이네의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가게 입구부터 인산이네.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기보다 관광지가 돼버린 셈인데요. 꽃분이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꽃분이네는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덕분에 이제 국제시장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부흥된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저 뒤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장사가 이제 뭐 예전만치 못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게 좀 느끼는 바로는 보면 우리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메마른데 이제 단비가 쫙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집중폭우가 내리다 보면은 그게 폭우로 봄나무하면 하천이 봄나무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볼이익도 좀 없잖아 있죠. 그래서 적당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셔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시장이 알려진다는 그런 측면은 좋은데 그동안에 오셨던 단골들은 접근성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쉬워요. 손님들이 적당하게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하시고 이것도 좀 사가시고 저것도 사가시고 좋은데 한꺼번에 오시다 보니까 또 조금 쇼핑하는데 좀 불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늘 꽃분이네랑 맞은편이랑 이렇게 막 워낙 이야기를 뭐 뉴스라든가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좀 궁금했었어요.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팔 수 있는 물건은 모두 흥정이 이뤄진다는 일명 돗대기 시장에는 국제시장과 나란히 위치한 부평시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려가시면 이제 족발 골목 있고 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족발 골목 있고 가면 되겠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들어가세요. 네. 여기가 이제 부평시장이죠.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깡통시장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913년에 개장한 대한민국 공설시장 1호입니다. 1호예요. 그전에는 시장이 없었냐면 그런 게 아니죠. 한국은 원래 뭐 3일장이라든가 5일장의 개념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장이 열리는 상소시장의 개념에서 봤을 때 여기가 대한민국 공설시장 1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깡통시장이라는 이름은 한국전쟁 피난 시기에 워낙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파는 깡통, 그러니까 씨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전투 식량류를 훔쳐와서 팔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깡통시장이다라는 이름으로 유래가 된 거죠. 여기가 깡통시장입니다.
광복과 동시에 전쟁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 시절. 먹고 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이곳 시장을 터전 삼아 귀한 아들, 딸들을 먹이고 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들은 대를 이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추워. 안녕하세요.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이 추궁이라 하는데요. 예. 이 추궁이가 역사가 1940년대부터 1960년 초까지 이게 아니 쓰던 물건인데 이게 이제 그 참 옛날에 그 에디슨이 발명했던 그런 하나의 그 물건 갖다 유래가 된 겁니다 이게요. 아니 혹시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 건물도 너무 특이한데다가 이 건물은 한 100년 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딱 돌아섰는데 이게 추궁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돌봐드렸어요. 세월의 변화쯤이야 아무 상관없다는 듯 무심히 제자리를 지키고선 작은 자파점. 내친 김에 깡통시장에서 반평생 이상을 살아왔다는 어르신의 노래 한 가락이 이어집니다. 비밀은 그 사람도 한숨을 쉬니 저게 매일 애달픈 하소. 여기에 불편동 온 지는 61년 지났습니다. 예. 맞는데 지금 장사를 하는 지는 31년째입니다. 31년째인데 이제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뭐를 느끼냐 하면은 그 어렸을 때 과자 하나도 먹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네. 오래된 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숨가쁜 우리의 삶을 잠시 뒤돌아보라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잊지 말라는 고요한 외침. 어제에 이어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수돗물도 보면 잘 안 나오니까 그 배관에 그 썩은 물 나오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면 그걸 퍼먹었어요. 네. 수돗물 갖다 뭐 잘 안 나오니까 그때는 뭐 하루에 뭐 아직 한 2시간밖에 안 주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아무튼 손 한번 제가 잡아보시죠. 아이고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부산 원도심 시장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뼈아픈 역사와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또 살아온 산 증인들의 이야기. 그래서 더 애틋한 시장에 또 하루가 깊어갑니다. 바야흐로 봄의 절정입니다. 흐드러진 봄꽃으로 만발한 풍경. 그 길을 따라 한가롭고 느긋한 원도심 여행이 계속됩니다. 여유에 인색했던 탓에 자칫 못 보고 지나쳤던 것들을 유심히 마주보는 시간. 부산 삼복도로 또한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계단을 몇 걸음 올라와 봤는데요. 바로 아래쪽이 삼복도로입니다. 1962년에 만들어졌고 이 산동네와 산동네를 이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복도로라고 하면 뭐 낙후된 동네다 아니면 가난한 동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삼복도로에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바다를 보는 풍경이 가장 부산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동네는 가난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식들을 다 키워오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셨던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 사람들의 희망이 숨쉬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중터, 산비탈을 이어맞는 삼복도로는 그곳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을 아우릅니다. 부산을 동서로 잇는 장작 40km에 이르는 주요 간선도로이자 무사람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한데요.
산이 많고 평지가 좁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개항 이후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 혹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온 피난민들이 산중턱에 하나둘 짓기 시작한 마을들은 어느덧 부산을 상징하는 독특한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어디쯤에서 아담한 사찰 하나를 만났습니다. 여기는 그 묘심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지금 수정동의 삼복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절이죠. 옛날에는 이 뒤쪽으로 바다가 쫙 보였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대성사라는 절이 있던 곳이고 토성동에 있던 묘심사라고 하는 절이 이제 이쪽으로 이전해 오게 된 겁니다. 1888년 창건된 것으로 알려지는 묘심사는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인 스님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고 전해지는데요. 해방 이후엔 기독교인에게 팔리기도 했다가 1960년대 다시 묘심사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 원도심, 그 역사의 팔 안에서 비켜가지 못했던 것은 이곳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한국의 종과는 좀 많이 다르게 이렇게 이제 유두도 수가 다르고 종의 형태도 한국 종으로 추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마 시주하셨던 분들 이름을 다 파냈어요. 이렇게 또 파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부산시 토성동 묘심사라고 하는 이렇게 또 명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의 한가운데 그 과정을 오롯이 지켜보았을 대웅전의 소박한 불상. 가족의 안녕과 조국의 평화를 빌었을 수많은 이들의 염원과 소망들. 그 절실했던 기도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불심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는 그런 좀 임재종이라고 했던 우리 한국 전통 그 선종을 잇는 그 계열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절일로 보여집니다. 부산은 일본과 인접한 지리적 영향 탓에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유난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곳 정남각은 일본인들의 거주지였던 적산가옥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남각 참 제가 오랜만에 와보네요. 이 정남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정면에 이제 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서원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종의 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정면에 이렇게 현관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천장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 한때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그 한옥을 약간 개량화해서 개량 한옥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형태하고도 보더라도 이제 완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일제강점기 철도청 관사로 지어졌던 정남각은 해방 이후 한때는 요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형적인 일본 적산가옥 형태를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렇게 이제 문턱이 있잖아요. 한국은 문턱이 있지만 일본은 이렇게 문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열면은 다 같이 확장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방과 방 사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미닫이식 구조와 다다미 방, 높은 천장과 미로 같은 실내 구조, 난간의 장식과 창호의 짜임새 등 여러 차례 보수를 거치는 동안에도 그 원형만큼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정남각인데요. 정남각은 이제 특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공간들이 여러 개로 독립된 공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은 뭐 이렇게 개량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안쪽의 느낌도 보시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에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후기에 이제 한참 넘어가는 그런 시기의 그런 형태들을 띠고 있고, 변기야 뭐 어차피 개량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정남각은 보수공사를 마치고 사람들을 맞을 채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정남각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아픔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뭐 일본식 가옥이라든가 일식 가옥, 뭐 적산 가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그런 일제 강점기를 거쳐왔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좀 아픈 역사로서 이렇게 기억이 될 것도 같지만, 근데 자꾸 사라져가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보존이 되고 그 시절의 아픔을 뭐 잊지 말자 이런 의미로서 이게 좀 잘 보존이 되고 잘 역할을 또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삼복도로하고 원도심을 돌아보는 차량을 이용한 이런 여행이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리가 예, 알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들이 아닌 부산의 속살을 보기 위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꽃처럼 어였던 그 이름도 꼬았던 순이야. 산고개보다 산만리라는 말이 더 익숙한 경상도 부산. 삼복도로를 둘러보는 이번 여행의 이름 역시 산만리 여행인데요. 그래서 청마 유치한 선생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이제 삼복도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던 유치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유치한 기념관 하늘 전망대. 그곳에서 쓴 편지는 1년 뒤 배달되는데요.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그 사연들이 궁금합니다. 진짜 의미 있다. 어머, 근데 제가 더 좋네요. 이렇게 편지도 써보고. 그러세요? 네. 1년 뒤에 받아볼 엽서를 여기서 쓸 수 있어서 그 부산 항도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1년 뒤 어느 날 일상의 무게에 지쳐 힘겨울 때 문득 받아보게 될 엽서 한 장. 어쩌면 그 한 장의 엽서는 다시금 힘을 낼 용기를 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초량 2박 5일. 그 면면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 168계단입니다. 좀 울퉁불퉁하고 좀 아득한 길이 어떤 북촌에 잘 살던 문화와 이렇게 맞닥뜨려질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길이 탄생된 것을 생각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는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박수. 그런데 뜬금없이 웬 양동일까요? 그럼 여기서 잠깐 내려가요. 남자분이 하시는 아니, 여자분이 하셔야 옛날에 여기 끈 달렸었잖아요. 예, 맞아요. 요래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었어요. 입에 물고 떨어지지 말라고. 맞아요. 근데 뭐 보니까 이게 또 앞뒤가 있네. 여기가 밑에네. 예,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위쪽이고. 예.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었어. 그때는 어린 시절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러했듯 물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계단을 올라섭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지 않은 그때 그 시절.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좀 내려주세요. 산비탈에 촘촘하게 세워진 수많은 지붕들. 그 지붕마다 새겨졌던 수많은 삶의 기록들은 부산의 지난 역사였고 또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고 최민식 선생님이시죠.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1세대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분이 어떤 풍경 사진을 찍으시는 것보다 우리 부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 찰나의 순간들을 고착을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진들을 많이 찍으셨어요. 그곳에 사람이 있었기에 자신은 다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전의 작가.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이 마치 얘기를 걸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까고 있어요. 아이가 되게 많이 웃으세요. 이걸 보시면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지금 봐도 한 8살 정도?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거 보고 있는 사람이 애기 기저귀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화장실 기저귀를 못 가니까 그냥 바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그냥 구멍을 뚫고 놨어요. 저희 형도 저 옷이 있었어요. 저희 형도 저 옷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 때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다 밖에 계셨잖아요. 돈 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사진도 보면 이렇게 우리 누나나 언니들이 다 이렇게 길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 그때는 저 옷이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보면서 막 의미를 아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알아요? 네.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오마주예요. 오마주입니다. 네, 같은 장면. 계시동에서 살아? 지금은 안 사는데 이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전 봤어요. 그래요? 저하고 나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충무동에서 네. 신문 저거 하는 맞죠. 거 봤었어요. 되게 이렇게 생활력도 강하고 착하고 너무나 이쁜 청년이라고. 사진들을 통해 추억해보는 삼복도로 사람들.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오늘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잊혀져 왔던 우리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흑백이라서 더 좋아요. 가난을 담는 사진작가로 유명한 고 최민식 작가. 오직 부산에만 있는 삼복도로이기에 가능한 절세의 풍경. 낭만의 이름 뒤에 그만큼 더 힘겨웠던 일상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저도 같이 이렇게 원도심 여행 이렇게 돌아봤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모르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안다는 느낌. 그래서 또 젊은 친구들이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잊고 있던 아날로그 감성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와서 보니까 일단 새로 또 이제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발이 또 꼭 좋은 것만 아니지만 또 인간의 편을 생각하면 또 어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쌍방에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제가 느낄 때는 부산 사람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망이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를 오신다는 거 옛날에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오늘 고맙습니다. 네.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닌 채워가는 여행. 삼복도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기는 송이덕이 사랑방인데요. 아미동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일종의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는 할머니들 계시는 곳이고 아래쪽에는 할아버지들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아마 이 시간대 되면은 이제 식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계속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길래 오늘 여기 같이 식사하려고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밥 먹어도 되죠? 예.
인심 좋고 손맛은 더 좋은 할머니들의 점심 식사 시간. 갑작스런 방문에도 기꺼이 반겨주시는 넉넉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곳 삼복도로에서 반평생을 넘어 살아온 그녀들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집니다. 아유, 밥 혼자 먹으면 맛없는데. 예. 어머니는 올해 어떻게 되시는데요? 내가 86. 86이면은 그러면은 6.25 때 유학되셨어요? 6.25 사변은 우리가 시골 가갖고 내가 20살 때 6.25 사변 시골 가가 있어가 6.25 사변이 났거든. 나가고 폭탄도 맞고 막 난리가 났지. 그래갖고 이제 가을에 쫓겨는 이제 여유가 시간이 돼갖고 그래갖고 여 부산 왔다 이거 6.25 사변 나 6.25 사변 나서로 보내서로 잘 모나. 그래 이제 우리 친정 부친이 민소에 옛날에는 민소 아이가 민소 가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비로 배 타고 오는 배 그 이제 타고 오는데 그것도 참 말로 하자면 백이지. 그래가 100% 웃지 구해갖고 그래가 부산 왔어. 이때는 옷도 팔아먹어서 옷도 좀 뱀배는 건 팔아가지고 우리 쌀도 국제시장에는 전신에 그 조금 가지고 와서 그 장사하다가 이제 다 부자가 안 됐어요. 우리도 부산 올 때 그 담배 요는 통에 담배 국지시장 담배 파는 백이 있어갖고 참 아저씨가 있어갖고 고향 사람이 그래 끝끈으로 왔거든. 아이고 진짜 고생.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살기 좋지 뭐. 지금은 괜찮지. 많이 비내지. 진짜 살기 좋은 거 아니 좋지요 뭐. 물통 물나가 추우면은 나라면 편안히 하고 살면 살기 진짜 좋지. 이젠 서서히 잊힐 법도 한 오래전 기억들. 하지만 무엇보다 선명하게 그 시절을 떠올리는 할머니들의 수다가 오늘 유난히 정겹기만 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삼복도로. 하나 둘 창문가를 밝히는 불빛들이 삼복도로의 평온한 저녁 풍경을 완성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부산의 원도심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돌아봤는데 참 마음이 좀 되게 푸근한 느낌, 그리고 부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풍경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부산의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부산의 삼복도로 이런 곳들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이방의 도시이자 낭만의 풍경. 하지만 누군가에겐 추억이고 삶인 공간. 여행이란 그 공간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터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 길에서 만난 모두에게 오늘은 행복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We were barely 18 when we crossed collective hearts. It was cold but it got warm when you barely crossed my eye. And then you turned, put out your hand, and you asked me to dance. I knew nothing of romance, but it was love at second sight. I swear when I grow up, I'll just buy you a rose. I will buy the flower shop, and you will never be lonely. Or even if the sun stopped waking up over the fields, I will not leave till it's all time. So just take my hand, you know that I will never leave your side.
high.